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5일 JTBC가 주최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 후보는 국가연합론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일 방안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문재인 후보의 답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조갑제닷컴만 유일하게 이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의 문제점,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만은 일반 언론, 이 메이저 언론들은 이 중대한 것을 무시합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통일 방안입니다. 이 통일 방안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펼쳐야 할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통일 정책인 것입니다. 이 통일 정책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든지 헌법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헌법과 맞지 않는 통일 정책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라고 한다면 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진로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이 말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거의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통일 방안에서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 이 용어 정리 이야기 단계로 들어가면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실정을 냅니다. 이 용어 정리가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념, 관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통일 문제에서는 이 국가연합이 과연 통일 방안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국가연합이 통일 방안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을 파괴하지 않으면 국가연합을 통일 방안으로 들고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남북 간이 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민족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족사의 정통국가가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 하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에 1300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일민족, 일국가를 형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민족은 일국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라, 고려, 조선까지는 일민족, 일국가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에 1945년에 38선이 획정되면서 남북한에 두 개의 권력 집단이 생겼습니다. 북한에는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쪽에는 대한민국. 이것은 우리의 민족사적 흐름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반도에 정통성 있는 국가 두 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라야 합니다. 하나. 독일은 다릅니다. 독일은 독일 국민들이 한때 수십 개의 나라를 가졌던 적도 있고 지금도 오스트리아와 옛날에는 오스트리아 수독 동독이 있었는데 수독 동독이 합쳐져서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민족 두 개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민족 두 국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반도에서
한민족은 하나의 정통국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헌법 제3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유일한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아도 이것은 대못을 박은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지금 대결의 기초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삶의 양식이 자유냐 억압이냐 이걸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북한도 국가고 대한민국도 국가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대등하게 연합관계를 맺는 이런 통일 방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북한을 우리는 국가로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저도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라는 약속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럼 북한을 뭘로 인정하느냐? 국가로 인정할 수 없지만 북한을 권력 실체로는 인정합니다.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권력 집단보다 더 우월한 정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민으로부터 나온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국민이 투표로서 선출한 정권이 만든 국가라야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다스리는 이 노예체제를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헌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국가로서 연합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에 우선 맞지 않고 사실과 맞지 않고 역사적 평가에도 맞지 않는 아주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을 지적한다면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연합은 우선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이 위반되니까 국가연합이라는 것을 아예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게 또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한 번도 써먹은 용어가 아닙니다. 국가연합도 우리 정부가 통일 방안으로 한 번도 쓴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 정부가 공식 통일 방안으로서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낮은 단계 연방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통일 전술의 키워드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이 지금 있는 그대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교권, 군사권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란 걸 만들어서 1국가 2체제의 형식으로 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이건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냐? 통일이 되려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한 체제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독재체, 북한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얹어가지고 국가를 통일됐다고 하자라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통일됐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통일됐으니까 주한미군 나가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로서 만든 낮은 단계 연방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이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으니까 자신의 통일 방안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그러니까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되었다. 이야, 이것도 참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연합은 반헌법적인 통일 방안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통일 방안인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요? 품었다? 그 희망이 뭡니까 그렇다면?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 희망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고 한반도의 공산화에 오히려 어울리는 그런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조갑제닷컴이 문재인 후보 측에 팩스를 보내가지고 5년 전에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수정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뭐냐? 유지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고 어제 토론회에서 그 점을 피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워낙 중요하므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15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처음 남북 간의 문서에 들어간 것이 이 6.15 선언입니다. 이 6.15 선언의 배경은 김대중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조달해가지고 간첩을 잡는 국정원을 시켜서 김정일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국회 몰래 불법으로 송금을 하고 그 돈은 핵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많은 그리하여 성사가 된 2000년 6월의 평양회담, 김대중, 김정일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6.15 선언입니다. 그 만남 자체도 문제가 있고 거기서 나온 이 6.15 선언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수족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6.15 선언은 저희들이 여러 번 이것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한국의 좌파 세력 사이에서는 하나의 마그나 카르타처럼 무슨 가장 중요한 문서인 것처럼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까지 찾아가고 또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건네줌으로써 약점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이 있기 이틀 전에는 느닷없이 김정일 정권이 수금이 제대로 안 되었다. 즉 약속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4억 5천만 달러 중 일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수금이 안 되었으니까 오지 마라 해서 하루 늦어졌다는 유력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서는 놀랍게도 이것은 기록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으로 만들어서 남북 간에 중립하는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합의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생산된 이 5개항의 6.15 선언은 대한민국에 매우 불리합니다. 제1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민족끼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북한 7천만을 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은 저 같은 사람은 이 우리 민족끼리에 들지 않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북한이 생각하는 이 우리 민족끼리에 들어갈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뭐냐? 북한에 반대하지 않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은 우리 민족끼리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반통일 세력이니까 민족의 범위가 아니다. 더 좁게 이야기하면 김일성 민족만 민족이다. 김일성을 반대하지 않고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 민족끼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그런 민족하고 북한 민족끼리 짝짝꿍이 돼서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것으로 아마 북한은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제적인 이 합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통일입니다. 이 우리 민족끼리를 저는 가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말의 참 뜻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맞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핵심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항이 아주 우리를 괴롭히고 앞으로도 괴롭힐 겁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완전히 넘어간 우리한테 극히 불리한 합의입니다. 첫째, 남측의 연합제안은 이건 뭐냐? 남측의 연합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 남측에서 연합제안이라는 게 나온 게 언제냐 하면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1단계는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제2단계에 남북연합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연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북연합을 만든다. 남북 간에 잠정적으로 어떤 연락기구를 만든다는 뜻이지 국가 대 국가로 무슨 연합제안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남북 간의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남북 간의 자유선거를 해서 통일로 나아간다는 게 이 3단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것이 김영삼 시절까지도 이어졌으니까 현재는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합제 말, 남북연합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남북연합이라는 말을 왜 썼느냐? 남과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북연합이라는 단계를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잠정적 거죠. 그러니까 이 남측의 연합제안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측의 연합제안, 그 다음에는 자유통일에 의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로 가니까 우리는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통일 방안입니다. 그런데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노동당 규약에 적혀 있는 대로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으로 만든다. 주체사상화한다. 즉 북한식 독재 통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서울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하나는 북으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데 서울에서 출발한다는 이것을 공통점으로 생각해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출발하는 즉시 하나는 북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는 것을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이 6.15선언의 제2항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사기입니다.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아가면은 남북한은 오히려 대립하고 갈등하고
6.15선언 2항의 해석을 가지고 만나기만 하면서 싸우게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항을 매개로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에 의해서 보듯이 남측의 연합제 안을 슬며시 국가연합으로 바꾸고, 이 국가연합이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과 서로 같다,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바꾸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지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위에 있는 높은 단계 연방제, 그것은 명백하게 공산통일입니다. 이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를 바로 어제 이 중대한 시기에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의 거의 결정적인 문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언론은 그 똑똑한 어려운 시험을 쳐서 합격한 기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 통일 방안이, 문재인 후보의 통일 방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까? 모른다면 무식한 거죠.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모르면 기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안 쓴다면 더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안 쓰면 뭐냐 이게. 대통령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면 이건 탄핵감입니다.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소한 것은 목숨 걸면서 쓰고, 우병우 수석 처가 부동산 거래에 의혹이 있다는, 여기에는 몇 달을 걸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인 통일 방안의 반헌법성에 대해서는 아예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전략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의 진로를 헌법에 적힌 방향, 즉 자유통일을 향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기사화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번 선거판은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라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세력의 후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4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2월 24일입니다.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한 이야기도 어제 문재인 후보가 한 이야기와 같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 통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억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 단계에서도 통일 수도는 연합국가란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 이 한 문장이 전부 다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반드시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국가연합이라는 말을 통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가 아닌데 스스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써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쓰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정부는 국가 밑에 있는 거예요.
국가 밑에 정부가 있고 뭐 대법원도 있고 국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건국이 아니라는 식으로 적고 있는데, 똑같은 교과서에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국가고 대한민국은 정부다.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몇 계급 더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적으니까 교육부가 나서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교육부입니다, 그것을 못 쓰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안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 개혁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과서 개혁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노무현, 문재인 두 후보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연합이란 말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개업투쟁 사관으로 서진 이 교과서를 개혁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력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개선된 이 한국사 교과서가 지금 학교에서 전멸되다시피 쓰여지지도 못하도록 만든 그 가장 중심 세력에 있었던 사람이 어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는 문제의 중대성을 여러분들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